네,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곳곳에 지하차도가 많이 있는 서울 지역,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서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지만 첫 번째가 뭐 폭우가 왔다는 부분 하나,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방이 뭐 무너진 부분, 터진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차량 진입을 적기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3대 요인이다 보는 거고요.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제방이 터진 부분하고 적기에 그 차량의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혹시 모를 침수 사고에 대비해서 서울 시내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충분한 안전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총 길이가 600m가 넘고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한 430여 m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침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데예요. 또 바로 옆에, 거기가 저지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그 강이라고 하기는 좀 작고 개천이라고 하기는 좀 큰 그런 개천이 있기 때문에 그 침수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는 해요. 그러나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가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무조건 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까 자동 그 센서에 의한 감지해서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재난 대비를 위한 그 각각의 정부 기관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시군구청부터 시작해서 경찰이라든지 또는 그 관리 주체가 뭐 도로공사라든지 뭐 이게 좀 달라요. 왜 획일적으로 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역마다 차이가 꽤 있다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대응 체계라든지 이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원론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고요. 하나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런 대응 체계가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적기에 아주 빨리 이게 그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뭐냐면, 그 사실 뭐 자동 그 통제 장치를 둔다고 하는 것도 결국 기계 장치에 의한 거고, 기계 장치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버금가는 단점도 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하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듀얼 코드로다가 듀얼 시스템으로 작용해야 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뭐 자동 차단 시스템을 둔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